자, 볼게요. 자, 요 이온식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다원자 이온이 좀 어려워. 암모늄 이온. 암모늄. 아, 한글이 모르겠네. 자, 암모늄 이온은 NH4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외워줘야 돼. 자,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질소와 수소 4개가 결합됐다는 건 외워줘야 돼. 자, 그리고 수산화 이온. 어라? 수산화 이온이야. 그러면 음이온일 확률이 있겠지. 산소. 수산화 이온. 이렇게. 자, 그리고 탄산 이온. 탄소, 산소, 이온인데 얘네 결합하는 거 요것도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인산 이온. 인산 이온. 인은 이거, P는 5 그리고 4 이렇게 되어 있죠. 질산 이온. 질소, 산소, 3 이렇게. 황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런 거 길지? 과망가니즈산 이온.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 이 아세트산 이온이 제일 어려운데 나오는 애들은 나중에 이온 결합하는 애들, 앙금 생성하는 애들하고 연결된 얘네들이 조금씩 나와. 얘네가 더 중요하고 얘네 가끔 나오고. 자, 이래요. 자, 근데 이거 왜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되는지 요거는 설명만 들으세요. 모르셔도 돼요. 질소란 애는 원자핵이 7이야. 원자핵이 7이면 얘네 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가 2개가 있고 이 바깥에 몇 개가 남았어? 다섯 개가 남지. 그치? 5개가 요렇게 바깥에 있을 거야. 1, 2, 3, 4, 5. 근데 여기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자, 질소는 가운데 2개가 있고 요 바깥에 돼지 콧구멍 됐네. 수소가 4개가 붙는데 하나, 둘, 셋, 넷, 5. 자, 여기서 봤을 때 질소가 갖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5. 질소가 갖고 있는 얘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라고 했어? 8개라고 했지. 8개라고 했는데 수소가 갖고 있는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전자가. 자,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자체에 갖고 있던 전자 하나가 남아 돌지 않니?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하나가 남아 돌면 그럼 얘 어떻게 되겠니? 내다 버려. 그래서 질소에 수소 4개가 붙으면 여기 있는 수소를 자기 전자인 것 마냥 옆에 딱 끼고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하나 남아도는 애들 갖다 버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았는데 얘를 하나 갖다 버리면 플러스가 되지 않겠니?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자, 수산화 이온도 얘기해 줄게. 산소는 8번이야. 안쪽에 2개의 전자 있고 그 바깥에 6개를 갖고 있겠지.
6개 갖고 있고 옆에 수소가 하나 매달려 있을 거야. 수소가 갖는 전자를 노란색이라고 표시하고 얘가 갖고 있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하자. 얘를 갖다 자기 전자 인양 끌어다 쓴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 한 개가 부족하겠지.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를 끌어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야. 전체 개수를 봤을 때 옆에 있는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 전자를 내 것인 양 같이 쓰는 걸 공유한다 그래. 응? 친구가 갖고 있는 연필을 내 것인 양 같이 쓰는 경우 공유한다고 하잖아. 얘네도 공유를 하는 거야. 공유를 해서 8개가 맞춰져야 돼. 거기에서 하나가 남아 돌면 갖다 버리고 하나가 부족하면 갖다 붙여.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숫자는 그래서 붙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요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직까지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암기 과정이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질산이온도 해줄게. 자, 질소는 요 안에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바깥쪽에 5개가 있을 거야. 근데 산소가 붙은 면이 3면이잖아. 이 5개를 3면에다 나눌게. 일단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는 바깥에 몇 개 갖고 있어? 6개. 6개씩 갖고 있어. 6이라고 적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질소가 바깥에 갖고 있는 게 5개라고 했어.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치? 그러면 요 산소 입장에서 보면 6개에다가 자기 거인 양 2개를 갖다 쓰면 8이 만족이 돼. 그치? 얘도 자기 거인 양 갖다 쓰면 8이 만족돼. 근데 얘는 하나 부족하지. 갖고 오겠지. 전자를. 그치? 그러면 이제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질소 입장에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있는 애들. 요거까지 개수를 다 맞추면 요거 개수 다 맞추면 얘도 만족이 돼. 그래서 전자 한 개를 끌어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많은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사실은 얘네들도 옥텟 규칙을 따르는 애들인 거지. 이렇습니다. 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탄산하고 황산이 이가고 질산, 수산화, 일가. 뭐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 자, 과망간의 이질산은 이건 쓰라는 말은 잘 안 나와. 근데 얘가 나중에 이온식에 사용되긴 하니까 이게 과망간 이질산이 이렇게 써진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직접 쓸 줄 알아야 되는 애들은 요 3가지는 꼭 쓸 줄 알아야 돼. 황산, 탄산 이런 것들. 그럼 다원자 분자는 무조건 옥텟 규칙을 따르는 건가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다 다른 애들이에요. 왜냐면 요 기호 보면 다 그 안에 있잖아. 과망간 이질산 요건 잘 모르겠다. 자, 해서 요렇게 봐주시고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 이거 여러 가지 이름과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은 별표예요. 별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 이온으로 이루어졌으면 이온과 이온이 결합된 걸 뭐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난 게 이온 결합인 거야. 이온 결합물, 화합물. 해서 칼슘은 몇 가였지? 2가였고. 자, 여기서 염소 나왔지? 염소는 몇 가였어? 염소 1가였지? 염소, 풀 뜯고 있는 염소, 부러워, 아이 나왔지? 그치? 염소는 1가고 얘는 2가야. 무슨 소리냐면 2개가 부족해요. 자, 얘는 1개가 남아요. 얘네가 결합된 이온 화합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춰져서 제로, 중성이 되고자 해. 우리 왜 모든 만물은 어떠냐면 자연의 이치가 움푹 들어간 곳은 먼지가 쌓여. 그리고 튀어나온 데는 깎여. 해서 평탄화 작업을 겪잖아. 높은 산맥은 계속 침식 작용을 받고 낮은 지형은 퇴적 작용을 받아서 지형이 계속 변하듯이 모든 물질은 튀어나왔으면 깎이고 들어갔으면 쌓이고 얘네가 남으면 갖다 붙여서 끼어 들어가는 거야. 부족하면 이 공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오고 해서 얘네가 서로 부족하고 남은 게 맞춰져서 중성이 되고자 하는 성질을 강하게 띄어요. 그러면 여기 얘는 2개가 부족하고 얘는 1가 남으니까 맞춰주면 이제 뭐가 부족해?
한 개가 또 부족해. 그래서 염소 2개 하고 칼슘 1개가 만나는 거야. 칼슘이라는 애가 가운데 있으면 염소가 이렇게 붙어서 서로 중성인 형태를 띈다 이거지. 이게 이온 화합물인 거야. 이온 결합물. 자,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런 이온 화합물의 화학식은요, 뭐부터 적냐면, 자, 전자를 주는 애들, 칼슘 먼저 적고, 금속성 애들, 그리고 뒤에다가 전자를 받은 애들, 비금속을 적습니다. 읽을 때는 역으로 읽어. 염화, 칼슘. 우리 이름도 뭐 외국 사람 김리아가 있으면 외국식으로 리아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우리 쓰는 방식하고 읽는 방식이 달라. 반대야. 질산 칼륨이 있어. 뭐부터 앞에 적을까? 칼륨. 칼륨 먼저 적어. 칼륨은 일가야. 질산 뒤에서 적을 거야. 질소, 산소, 3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자, 얘네 숫자 딱딱 떨어져서 그냥 질산 칼륨 이렇게 적으면 돼요. KNO3 비율이 딱 떨어져. NO3 요거 하나 상태로 돌아다니는 다원자 분자기 때문에 세트로 적어줘. 응? 칼륨에다가 질산이라는 애가 질산? 칼륨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질산이라는 애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이온의 전화 확인. 비전해질, 전해질. 자, 전해질과 비전해질이 무엇이냐? 이온이라는 거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깨져서 전하를 띠는 걸 이온이라고 했어. 그러면 전해질과 비전해질은 무엇이냐면 해자가 풀다, 해답지, 해결. 뭔가 풀어 제치는 걸 해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풀어졌을 때 전기를 띠는 성질을 전해질이라고 그래. 그런 물질들을. 그러니까 풀어졌다? 무슨 소리냐면 소금은 그냥 상온에서 그냥 있을 때 수용액 상태 말고 얘 전기 통해 안 돼? 전기? 안 통해. 소금에다가 전기 건전지 되면 안 통해. 근데 얘를 갖다가 물에다가 녹여. 수용액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전기가 통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풀어졌을 때 비로소 전기 성질을 갖는 것. 이것을 전해질이라고 그래. 그러면 풀어졌을 때 전기 성질을 만들려면 하나는 플러스와 하나는 마이너스가 결합된 이온 결합일 때 전해질이 된다는 거야.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금속과 비금속 1족, 2족, 그 다음에 7족 이렇게 결합된 경우가 얘네가 전해질에 해당돼. 그러면 비전해질은 무엇이냐면 고체이건 수용액 상태이건 둘 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 아까 설탕이란 애는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야. 자, 탄소 비금속이야. 수소 비금속이야. 산소 비금속이야. 다 비지. 얘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의 형태를 띠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에 녹아도 전기가 전혀 안 통하는 거야. 녹말도 설탕하고 똑같은 애들로 구성되는데 구조가 다를 뿐이야. 구성 원소가 똑같아. 자, 근데 어떤 애들이 또 전해질이냐면 옛날 선전에 보면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전선 꽂아갖고 전구 불 들어오는 선전이 있었거든? 전구에다가 저기 오렌지나 레몬 같은 데다가 전선 꽂아서 전기 불빛이 나와. 뭐냐면 여기 오렌지, 레몬이란 애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전해질이야. 오렌지 주스, 비타민C, 전해질이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전해질이냐면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 뭐야? 먹으면 어때 맛이? 짭짤하지? 여기에 소금. 소금은 나트륨하고 염소잖아. 물에 녹아 있으면. 그러니까 전해질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해질인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거.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된 것이 물에 녹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전해질인 거 소금, 비타민 C, 비타민 C하고 식초, 이온 음료. 비전해질, 설탕, 그 다음에 녹말. 또 하나 증류수. 증류수는 전해질이 녹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지 얘 자체 스스로가 전기를 띠진 않아. 그리고 순수한 물은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는 H2O를 의미한단 말이야. 비금속, 비금속이잖아. 얘를 갖다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찢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얘 자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해. 그래서 녹말, 설탕, 증류수는 비전해질. 자, 비타민 C, 그 다음에 뭐 이온 음료, 소금, 요거는 전해질. 요렇게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 보면 몇 가지 이온에 의한 수용액 색깔 변화가 있어. 구리 이온은요 무슨 색? 파랑색. 과망가네즈산 이온은 보라색. 크로뮴산은 노란색. 구리하고 과망가네즈산 꼭 나와요. 색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온의 전하 확인. 이온이 전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여기에는 없고요. 49페이지 볼게요. 49페이지 볼게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기. 자, 색깔이 띄지 않는 애들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전해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증류수에다가 염화나트륨을 풀어 녹여. 그리고 전구 끝에 왜 전선 여기에다가 전구를 놓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광 다이오드. 요거 그냥 전구의 일종이야. 얘를 갖다가 얘가 물에 전해질이 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전구에 불이 들어와. 전해질이 없으면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전해질 확인하는 방법, 전구를 이용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자, 어떤 실험 내용이냐면, 미안, 51페이지 봐봐. 51페이지. 51페이지. 자, 전해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 이온화를 만들기 때문에 얘네가 전기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자, 전해질 수용액에 전극이나 백금, 전극을 담은 후 전류를 흘려주면 얘네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느냐. 요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파랑색이지? 이 물질이 뭐냐면 염화구리야. 구리라는 애는 다른 것들하고 결합해도 파랑색이고 염소하고 결합돼도 파랑색이야. 특이하게 자체 이온의 색깔을 띠고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에다는 자, 마이너스 극에는 연결하고 하나는 플러스에 연결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얘네가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 자, 요거 처음에는요, 백금이야. 하얀색, 은색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갖다 한참 동안 하면 얘 끝에 색깔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거든? 어떻게 변하냐면 붉으죽죽하게 변해. 구리 전선 혹시 기억해? 구리 전선.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반짝거리는 색깔 알지? 로즈 골드?
그거보다 더 붉은 때잖아. 그치? 요렇게 얘네가 뭔가 붉은색이 점점점 얘에 묻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떠냐면 뽀글뽀글 나타나. 무슨 소리야? 뽀글뽀글. 염화구리가 찢어지면 뭐하고 뭐로 나눠질까? 염소하고 구리로 나눠져. 뽀글뽀글 뭐 나오겠니? 염소 기체가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에 구리가 나오겠지. 아, 얘가 푸른색이 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이 만들어졌어. 얘가 붉은색을 띠는 게 구리라는 걸 알았다라면 아, 구리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여기서 뽀글뽀글 나왔네? 아, 염소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니? 마이너스. 플러스에 모인 걸 보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에 모인 걸 보니까 플러스고. 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이라는 게 있잖아. 서로 다른 전기는 끌어당기는 힘, 서로 같은 전기는 밀어내는 힘. 1학년 때 다 배우셨나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 그치? 해서 이온 확인 실험 요 내용이고요.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어렵다, 그치? 내용도 어렵고 내용도 많고. 자, 우리 지금 전해질 이온 전하 확인까지 했어.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온 사이의 반응. 이온들끼리 서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자. 자, 어떤 거냐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어. 얘들아, 이온 이콜 전해질 OX, 이온 이콜 전해질 OX, O, 그치?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전해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물속에 있는 애들이잖아. 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어. 그랬더니 수용액은 물에 가루 넣어서 소금이 물에 녹으면 어때? 투명해지잖아. 하얀색 가루였지만 물에 넣잖아? 그러면 투명하게 완전히 녹아. 질산은도 이름은 은처럼 생겼는데 투명하게 완전 녹아. 근데 얘를 갖다가 냅다 섞어버렸어. 섞었더니 액체의 양은 늘어나긴 했는데 녹지 않은 하얀색 덩어리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물에 녹는 애들끼리 섞었는데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 요거를 앙금이라고 해. 앙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온들이 결합해서 재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염화 나트륨은요, 나트륨이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염소가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아마 나트륨하고 염소가 1대1이니까 비슷한 같은 비율로 물속에 녹아 있을 거야. 자, 질산은 어떻게 되냐면 질산 1가, 은도 1가. 얘도 역시 질산과 은이 1대1로 물에 녹아 있을 거야. 얘네끼리 이렇게 섞잖아?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강하게 결합하냐면 여기 있는 염소하고 은이 강하게 결합을 해버려. 그러면 얘네가 결합하면 이렇게 하얀색 물하고 섞이지 않는 자기네만의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요걸 앙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은과 염소가 결합한 뭐라고 하냐면 염화은이라고 해. HCl. 염화은. 이거 마치 그것하고 똑같아. 남사친, 여사친이 있었어. 채윤이하고 친하잖아. 남사친, 여사친이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지. 너 채윤이하고 친하잖아. 윤채. 미안해. 이름을 바꿔서. 친하잖아. 그치? 여기도 남사친, 여사친이 있어. 친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놀았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넷이 만났어. 근데 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 그치? 남사친, 얘는 같이 놀긴 했는데 사귀긴 좀 그렇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 그치? 눈이 맞아서 얘네가 커플 탄생하는 경우가 그렇단 말이야. 이거야. 얘는 나트륨하고 있을 때 나트륨이 친해서 잘 놀았는데 얘가 은을 만나면 더 강렬하게 끌리는 힘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강렬하게 끌리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탁 붙어서 이온화가 되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분자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중성인 덩어리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게 앙금이야. 응? 그래서 은이라는 애는 누굴 특히 잘 만나서 앙금을 형성하냐면 염소를 만났다 하면 바로 하얀색 앙금을 형성해. 흰색 앙금. 이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야. 아무나 다 반응하는 게 아니야. 요렇게 은하고도 반응을 하고, 은하고 염소하고도 반응을 하고, 뭐, 브롬하고도 반응을 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건 은은 염소하고 결합한다. 요렇게 알아두세요. 자, 은이 무엇을 만나서 하얀색 앙금을 만들었어요? 얘는 무엇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애들은 100% 염소 이온인, 염화 이온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염화 이온이 누구를 만나서 흰색 앙금을 만들었어요? 100% 은 이온이다. 이렇게. 여기에는 정해진 짝꿍들만 딱 놓고 얘네들이 이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했는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세트를 딱 알아두면 끝이야. 더 이상 그 바깥의 것은 잘 안 나와요. 그거까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응성이 강해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다른 물질의 이온과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 요것을 앙금 생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질산은과 염화은을 자,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NaCl, 얘가 질산은과 결합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결합하냐면 금속, 비금속이지. 금속, 비금속.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할 때 어떻게 되겠니?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이렇게 결합해. 자, 여기서 염소하고 은이 아주 강력하게 결합한다고 했지? 염화은, AgCl. 그리고 나서 남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나트륨하고 질산이 남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온 형태로 물속에 나트륨 이온, 질산 이온 이런 형태로 돌아다녀. 근데 얘네는 하얀색 앙금을 만들어내고. 자, 그랬을 때 여기 각각의 명칭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중학교엔 나오진 않지만 가끔 문제에 나와요. 이때 앙금 생성에 직접 참여하는 애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자, 커플 탄생했을 때 남녀 알자 이온이야.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옆에 같이 있었던 들러리라는 말을 알아? 옆에서 같이